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초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입니다. 제 나이대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는 결혼이 꽤 늦었어요. 요즘 사람들 늦게도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늦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8년을 만났고 여느 연인처럼 소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언제나 제가 먼저고 저를 잘 챙겨주는 다정한 남편과 저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게다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만난 기간이 짧은 게 아니었으니 당연히 집에서도 주변에서도 왜 결혼 안 하냐고 묻는 일도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제 속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은 상하지만 제가 먼저 남편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고 남편은 갑작스러운 제 말에 놀란 토끼 눈을 하더니 이내 결혼만 빼고 무엇이든 자긴 들어줄 수 있다며 거절을 하더군요. 남편의 거절에 속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한 저는 그럴 거면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편이 울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8년 동안 몰랐던 남편의 속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어찌나 속이 터지고 황당하게 짝이 없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의 이야기 들으시고 어쩌면 어이없다고 진짜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부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남편에겐 3명의 누나가 있어요. 연애 초반 때 1명도 버거운데 누나가 3씩이나 있다니 처음엔 좀 뜨아하긴 했는데 늦둥이인 남편이 어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누나들이 부모님 대신 남편을 키우다시피 했다는 말에 누나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누나들 때문이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이 더 이해가 가지 않아 남편에게 물었었죠. 자기야, 나는 솔직히 누나들 때문에 결혼 못한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어. 그럼 나랑 만나면서 자기는 결혼 생각은 없었다는 거야?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 오히려 나는 자기가 결혼 생각이 있는지 몰랐는걸? 뭐? 연애하다 좋으면 결혼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지. 난 자기가 먼저 프로포즈 할 때까지 기다린 건데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영영 나랑 결혼할 생각도 없이 나를 만났을 거라는 거잖아. 근데 그게 누나들 때문이라고? 그게 알잖아. 내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누나들이 키운 거. 그래서 누나들이 사사건건 지금도 간섭하는 게 많은데 내가 장가를 가봐. 우리 누나들이 자기를 가만둘 것 같아? 난 자기가 우리 누나들 때문에 힘든 거 싫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럼 일단 내가 자기 누나들 좀 만나볼게. 누나들도 자기 나이가 있는데 자기 동생 총각 귀신으로 죽게 할 거 아니면 서로 맞춰가야지. 아니야, 그러지 마. 우리 누나들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 그냥 지금처럼 지내면 안 돼? 내가 더 잘할게. 정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 그냥 같이 사는 건 어때? 결혼식도 생략하고 그냥 동거나 하자고? 그것도 자기 누나 몰래 하자는 거 아니야. 난 싫어. 우리 부모님은 언제 결혼하냐고 난린데. 내가 동거한다고 하면 더 난리 나지. 당장 선보라고 할걸? 그러지 말고 자리만 한번 만들어줘. 또 알아? 의외로 얘기가 잘 될지. 자기야말로 나랑 결혼 생각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도 마음 같아선 하고 싶어. 내 친구들 벌써 애도 있는데 나라고 그게 안 부럽겠어? 그럼 됐어. 나랑 헤어질 거 아니면 그렇게 해. 저는 막무가내로 남편을 졸랐어요. 남편은 끝까지 내켜하지 않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결혼도 못하고 남편과 헤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기엔 제가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에 어떡하든 누나들의 마음에 들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마련된 자리에서 저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왜 그토록 자기 누나들을 두려워하고 저와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는지 알게 됐는데 첫 만남부터 남편의 누나들은 무례하게 짝이 없었죠. 내가 이 자리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그냥 말 편하게 할게. 8년을 만났다고? 세상에. 그랬으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인사 한 번을 안 올 수 있어? 일단 난 그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뭐 예의가 없어도 한참 없는 거잖아. 큰언니 또 시작이다. 결혼한 것도 아닌데 무슨 연애하면서 인사를 와. 난 사실 재훈이 쟤가 하도 누구 만난다는 말을 안 해서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천만 다행이지.
반가워요. 공무원이라면서요? 나도 공무원이에요. 둘째 언니야말로 같은 공무원이라고 초면에 너무 싸고 드는 거 아니야? 내가 언니들보다는 제일 어리지만 따지고 보면 재훈이를 제일 많이 케어한 사람은 나예요. 내가 제일 내 동생을 잘 아는데 내 동생 이상형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아, 그런가요? 재훈 씨가 만나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해서요. 그리고 저는 누님들 궁금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결혼 전에는 조심스러워서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민유리입니다. 그건 됐고, 근데 왜 그렇게 말랐지? 요즘 여자들 다이어트 한다고 잘 안 먹는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멍청한 짓이야. 여자가 결혼하면 힘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재훈이가 장손이라 할 일이 많아. 근데 저렇게 말라서는 애라도 잘 낳겠어? 큰언니 또 오바한다. 벌써 거기까지 생각한 거야? 정말 못 말려. 그래도 여자 직업으로 공무원이면 걱정할 거 없지. 공무원이 연금도 있고 휴가 쓰는 것도 눈치 안 보니까. 난 저 친구 마음에 들어. 야, 가재는 개편이라고 공무원이면 다냐? 우리 재훈이가 사업하는데 막말로 순정적이고 집안 살림 잘하면 여자가 직업 있을 필요 뭐가 있어? 난 반대야. 막내 너는 어떠니? 나도 반대야. 난 그냥 생긴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친구 동생 있는데 걔가 생긴 것도 예쁘장하고 성격도 싹싹한 게 난 내 동생이 걔랑 만났으면 좋겠네. 누나들, 지금 사람 앞에 두고 뭐 하는 거야? 자기야, 가자. 내가 이래서 우리 누나 만나지 말자고 했잖아. 재훈아, 너 지금 누나들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우리가 뭐 다른 욕심이 있어? 그저 너 하나 잘 살라고 그러는 거잖아. 혹시 기분 나빴나? 나빴으면 솔직하게 말해도 돼. 그게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재훈 씨한테 부탁해서 마련한 자리인데 초면에 누님들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서요. 거봐, 이건 예의가 아니지. 유리라고 했나? 미안해요. 근데 언니나 내 동생이 그만큼 재훈이 생각하는 마음이 커서 그래요. 기분 나빴다면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근데 우리가 사실 재훈이를 엄마 마음으로 키운 건 맞거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우 답답해. 너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질질 끌어. 막내야, 네가 해라. 알았어 언니.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그쪽이 별로지만 결혼은 당사자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 둘이 결혼해야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한테 그동안 재훈이 돌보고 키운 거에 대한 감사 표시는 따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막내 누나,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날 키운 대가를 달라는 거야? 미쳤어? 내가 언제 키워달라고 했어? 조용히 해. 누나가 말하는데 너 왜 눈치 없이 끼어들어? 그리고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넌 8살이었고 우리는 19살, 20살, 22살이었어. 그럼 다 큰 누나들이 널 고아원에 보내겠냐? 어릴 때 누나들 없으면 못 산다고 애정 표현들 많이 하더니 이래서 사내놈들은 키우면 지 색시밖에 모른다는 거야. 그래 재훈아, 다른 건 몰라도 여기는 네가 낄 자리는 아니다. 얘기를 계속하자면 우리도 그동안 힘든 상황에서 재훈이를 키워서 그걸 모른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는 건 우리랑 식구가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봤는데 우리 재훈이가 그래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으니 한 명씩 1억은 감사 표시로 줬으면 좋겠어. 그럼 예단비는 따로 받지 않을게요. 네? 1억이요? 누님들이 세 분인데 그럼 저에게 3억을 예단비로 내놓으란 소린가요? 내놓다니 말이 좀 그렇다.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냥 감사 표시라고 생각하면 될걸. 그게 말이 좋아서 감사 표시지 저한테 지금 금전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면 누님들은 동생을 결혼시킬 마음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자기야, 이런 정신 나간 소리 더 들을 것도 없어. 누나들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 내가 이래서 결혼 생각 없는 거야. 세상 천지 누나들 같은 사람을 누가 감당해. 알았어. 누나들 소원대로 난 평생 결혼 같은 거 꿈도 꾸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이 사람 볼 생각도 하지 마. 가자. 어머 세상에 얘 우리가 뭐 못할 소리 했어? 우리가 힘들게 너 공부시키고 대학 졸업까지 시켰어. 그리고
너 지금 하는 사업 초기 자금 우리가 빌려줬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못 받아? 내가 그 돈 몇 배로 갚았잖아. 때 되면 같은 핑계로 나한테 뜯어간 게 얼만데. 그리고 너 누나들이 양심이 있어? 누나들 나한테 5천만 원씩도 받아갔잖아. 내가 후구야? 내가 누나들 금고야? 이젠 나도 지긋지긋해. 이럴 거면 나도 누나들이랑 연 끊고 살 거야. 언니, 쟤 하는 말 좀 봐. 윤재훈, 너야말로 사람이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널 키웠는데 성의 표시 좀 해달라는 말에 우리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해? 연을 끊어? 그래,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 근데 너 그러면 지금 하는 사업 접어야 할 거야. 네 사업에 매형들 거래처며 매형들 지분 있는 거 알지? 너 하나 망하게 하는 건 순간이라고. 여자한테 눈 멀어서 사리분별 못하는 거야? 큰언니, 진정해. 저기 우리한테 그 정도 해줄 의사 없으면 이 정도로 할 때 나가 떨어져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얘기는 끝난 것 같으니까 남매 사이 갈라놓을 거 아니면 돌아가요. 살면서 그렇게 화가 났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어디 가서 할 말 못하는 성격 아닌데 누나들 3명이 모두 하나같이 드세고 자기들 할 말만 하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그때가 처음이라 그야말로 멘붕이 오더라고요. 무엇보다 결혼하고 싶으면 1억씩 달라는 누나들의 말이었어요. 미안해, 많이 놀랐지. 까칠하게 굴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줄은 정말 몰랐어.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자리에 자기를 데려가지 않았을 거야. 알아. 그 자리도 내가 우겨서 만든 거잖아. 그리고 나도 미안해.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왜 그런지 알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막상 자기 누나들 보니까 알겠더라.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네. 나한테 말도 못하고. 어쩔 수 없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들인데. 그리고 부정하고 싶어도 내가 어릴 때 도움을 받은 것도 맞고. 그래서 아까 봤지만 난 결혼은 못해. 자기가 헤어지자고 해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 헤어져야 해? 저는 솔직히 너무 고민됐어요.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에 남편을 안아주고 싶지만 제가 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풀이 죽었고 아무래도 남편은 제가 이번 일로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사실 남편의 누나들을 만났다는 걸 들은 지인과 친구들은 모두 그런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아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만난 시간이 길어서인지 저는 자꾸만 남편이 마음에 걸렸고 평소 큰 걱정을 끼친 적이 없는 집에 슬쩍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아빠는 착잡한 얼굴로 입을 꾹 닫으셨고 엄마는 제 마음부터 물어보셨어요. 너도 힘들다는 거 이미 알고 있지? 결혼이란 게 가정 첫 번째가 너랑 그 친구 마음이지만 가족끼리 연을 맺는 일이기도 하잖아. 엄마는 내 딸을 초면에 그렇게 보는 그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야. 엄마. 근데 그렇다고 해도 네가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면 엄마는 네 선택을 존중해. 여보, 아니 지금 그 말은 유리 보고 결혼을 하라는 소리야? 지들이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자기도 마음 불편한 거 아는데 우리까지 힘들게 할 거 뭐 있어? 우리라도 지 편이 돼줘야지. 이 사람아,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인데. 아빠, 나 사실은 머리로는 이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겠어. 근데 재훈 씨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누나들 등살에 그 사람 너무 힘들겠더라고. 그럼 1억씩 사례금 주고 결혼하는 게 맞다는 거야? 너 제정신이야? 여보, 아빠는 반대야. 그냥 너 좋은 자리 있을 때 선봐. 당신도 괜히 애 마음 들쑤시지 마. 결혼은 현실이야. 얘는 몰라도 당신은 알잖아. 엄마가 이럴 때 애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지. 같이 감성적으로 굴면 어쩌자는 거야? 결혼이 현실이니까 더 그런 거지. 마음도 없는데 현실이 무슨 대수야. 난 내 딸 마음이 무조건 우선이야. 그러니 당신이야말로 기다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유리가 하는 거야. 유리야, 조급할 거 없어. 충분히 생각해. 그리고 무슨 결정을 내리든 그 사람의 책임만 지면 돼. 엄마 말 알겠지? 응, 엄마 고마워. 덕분에 마음이 좀 진정됐어. 충분히 생각해 볼게. 아빠 미안해.
근데 나 아빠 마음 모르지 않아. 어떤 선택을 해도 아빠가 걱정하는 일 없도록 할게. 그 후 저는 고민에 빠졌지만 사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저 역시 남편을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다만 그 누나들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에 그에 따른 고민이 깊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와 같은 공무원이라는 남편의 둘째 누나가 제가 일하는 구청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만나러 왔어요. 많이 놀랐죠. 공무원이라는 게 몇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 전에 그렇게 가서 언니나 동생이 말이 많아요. 생각 좀 해봤어요? 생각이요? 무슨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1억씩 주고 이 결혼 할 건지 말 건지 우리도 알아야 하니까요. 저도 묻고 싶은데요. 재훈 씨 어릴 때 힘들게 키워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나도 아니고 동생 키운 대가로 1억이란 돈을 옳게 될 사람한테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동안 몰랐는데 그 사람한테 때 되면 적지 않은 거 받으셨다면서요. 그 사람 마음은 생각 안 하세요? 어머? 내가 같은 공무원이라 좋게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그럼 그쪽은 시집 오면서 우리한테 입 싹 다그대우겠어? 시어머니는 없지만 엄연히 따지면 재훈이는 엄마가 셋인 거야. 그럼 시어머니도 셋인 거지. 우리 정성을 모른 척하고 홀랑 장가를 간다는 게 말이 돼? 그럼 처음부터 그런 대가를 바라고 그 사람 키운 거세요? 뭐?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될 걸 머리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 막말로 내 동생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그 정도 마음은 아닌 것 같네. 우리 이 얘기는 없던 걸로 해요. 남편의 둘째 누나는 기분 나쁘다는 얼굴로 자리에서 획 하고 일어나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또다시 머리가 지끈거렸는데 이미 제가 이야기해서 내막을 아는 선배와 동료는 혀를 내두르며 절대 엮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제가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려 하는 마음이 잘못된 건가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정인지 사랑인지 아니면 저 누나들 틈에 그 사람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처럼 남편과 만나려 연락을 했는데요. 제가 시간을 달라고 말한 지 일주일 조금 넘었을 뿐이었는데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는지 얼굴살이 쏙 빠져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꼴이 이게 뭐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힘들어서. 근데 생각은 좀 해봤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누나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리고 둘째 누나가 나 일하는 구청에 왔다 가셨어. 1억씩 주고 결혼할 건지 정했냐고. 정말 내가 자기 보기 창피하다. 우리 그냥 헤어지자. 내 욕심에 더는 자기 힘들게 할 수 없어. 기껏 나한테 할 소리가 그것밖에 없어? 그럼 어떡해. 아마 내가 다 버리고 영 끊자고 해도 우리 누나들 절대 나 안 놔줄 거야. 나한테만 그러면 그것도 참을 수 있지만 자기는 무슨 죄냐? 나 같은 거랑 헤어지면 그만인데. 미안해. 자기가 그렇게 힘든지 나 정말 몰랐어. 이래서 자기가 결혼만은 안 된다고 했구나. 내가 고집 피워서 난감했지? 아니야. 8년을 만났는데 내가 이기적이었지.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뭐? 실망인데? 그럼 자기는 정말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누나들에 치여 살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하라고? 그럼 어떡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동안 나 정말 생각 많이 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딱 하나더라고. 나 자기 정말 사랑해. 자기 불행함 몰랐다면 헤어질 수 있어. 근데 나 자기 힘든 거 알면서 그러고 싶지 않아.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당장 결혼하자고 안 할게. 남편은 제 말에도 소용없다며 저라도 행복하라고 끝까지 말했지만 남편 마음도 이미 제 마음과 같았기에 끝내 자기가 먼저 돌아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기로 했고 저희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갔죠. 저희 아빠는 안 된다며 남편 얼굴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저희 엄마는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며 진심으로 위로해줬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누나 손에 컸다는 것도 너무 안쓰러워 하셨고요. 그 후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라도 인정받고 결혼하고 싶다며 꾸준히 저희 집을 찾았고, 엄마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아빠가 어느 날 남편에게 등산을 가자고 하더니 그날 저녁 완전히 남편을 당신 아들처럼 챙기더군요. 사실 자식은 저밖에 없는 두 분이라 아들 같은 사위를 얻는 게 마지막 꿈이라고 하셨는데, 남편을 알면 알수록 사위가 아닌 아들로 품어주고 싶으신 듯 했어요. 덩달아 집착이 아닌 애정어린 관심을 처음 받아본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더욱 잘하려 했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그동안 읽어놓은 걸 누님들한테 다 주고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물론 내 나이가 적지 않아서 다시 시작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나 처음으로 용기 내보고 싶어. 유리야, 아무것도 없는 나라도 결혼해 줄 수 있어? 그럼 내가 언제 자기 조건 보고 만났어? 이젠 나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있잖아. 자기 누나들이 마음을 바꿔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자. 난 자기가 이제 누나들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날 이후 남편은 누나들에게 사업을 정리한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사업 정리한 돈을 누나들에게 똑같이 나눠줬고 더는 찾지도 말고 보지 말자고 했다는데요. 누나 셋이 그 돈을 아무 죄책감 없이 챙기면서 여자한테 눈이 팔려 인생을 말아먹고 있다고 악담을 하더래요. 저한테 요구했던 1억보다 더 많은 돈을 챙기면서 남편에게 미안한 기색도 없었다고 했는데, 오히려 남편은 그게 속이 편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남편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제가 모았던 돈을 합쳐 결혼 준비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친정 근처에 20평대 아파트 하나를 대출 껴서 장만했고, 남편은 취직할 직장을 알아봤죠. 그런데 경기 불황 탓인지 신랑 나이가 적지 않은 것이 문제인지 취직이 잘 되지 않았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사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청첩장이 완성되어 지인들에게 보내주던 때였는데 갑자기 남편의 큰누나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나 알지? 겁도 없이 청첩장을 찍었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까? 얘기요? 저희가 아직 할 얘기가 남았나요? 재훈 씨가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고 사업 정리한 돈 누님들한테 다 드린 걸로 아는데요. 어머, 뻔뻔하네. 그건 내 동생 돈이잖아. 잊었어? 내 동생이랑 결혼하려면 1억씩은 예단비로 줘야 한다니까? 저기요, 지금 동생 팔아서 장사하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재훈 씨 인생을 불행하게 할 작정인데요. 저도 생각 많이 했는데 돈이 목적은 아닌 거죠? 진짜 목적이 뭐예요? 눈치 없는 줄 알았더니 눈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니네. 그럼 오늘 오후 1시까지 내가 찍어준 주소로 와. 그럼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네, 알겠어요. 그런데요, 저도 조건이 있어요. 동생분들 다 달고 오지 마시고 혼자 나오시죠. 저는 더는 남편의 누나라는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유치하지만 세게 나가자고 결심했고, 반차를 내고 남편의 첫째 누나가 만나자고 한 장소로 갔는데요. 거기서 듣게 된 이야기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누구 맘대로? 결혼하는 당사자 마음 말고 뭐가 있겠어요. 지난번 봤을 때랑 사람이 아주 달라졌네. 하기사 남의 걸 훔쳐가는 도둑놈이 배짱은 있어야겠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결혼시킬 마음 없다고. 아니, 그러면서 재훈 씨가 사업 정리하고 나눠준 돈은 왜 받으셨어요? 그야 걔가 주니까 우리가 안 받을 이유 있어? 그리고 걔는 우리 자매가 키운 돈주머니야. 어디서 감히 네가 그걸 독점하려 들어?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해? 이미 사람 시켜서 니들 어떻게 살고 재훈이 걔가 지금 사업 준비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 살 길 막막해지면 알아서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네가 문제더라. 좋게 말할 때 헤어져. 나나 우리 자매들은 그 어떤 기집애와 와도 내 동생 장가보낼 마음 없어. 싫어요. 어차피 누님들 동생을 돈주머니로 알지 누나로서 사랑하지도 않잖아요. 재훈 씨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릴 때 부모 잃고 혈육이라고 누나들을 부모처럼 따랐을 텐데 어떻게 그러냐고요. 저는 재훈 씨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재훈씨 가족이 되려고 해요. 뭐야? 가족? 웃기지 마. 걔한테 가족은 우리밖에 없어. 마지막 경고야. 끝까지 내 말 안 듣고 이 결혼 감행했다가는 그 결혼식이 제삿날이 될 줄 알아? 누님 셋은 다 결혼하고 자식도 있으면서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게다가 세 분 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자가 돈 욕심 없는 거 봤어? 원래 있는 사람이 더한 거야. 부디 그 좋은 머리로 내 말 이해했길 바래.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친 누나들이 자기 동생한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더 화가 나서 물러서고 싶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을 제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에 저도 남편의 누나들의 뒤를 캐 봐야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동원해 남편의 누나 셋을 감시했어요. 그렇게 감시하기를 며칠 후 결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남편의 누나들이 이번에는 아주 작정을 한 듯 제가 일하는 구청으로 몰려와 아침 대바람부터 이제 막 출근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는데요. 인연이? 나 우리한테 감시 붙였더라? 미친 거야? 아니 세상에 공무원이 민간인 사찰을 해? 너 아주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헤어지라고 했을 텐데? 너 간도 크게 결혼식장 취소도 안 했더라? 저도 그때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재훈 씨랑 결혼할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누님들 감시 붙였다고 누가 그래요? 증거 있어요? 이거 아주 맹랑하네. 그럼 우리가 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야? 결혼이 하고 싶으면 1억씩 주고 정정당당히 하면 될 것이지. 뭐 이렇게 치졸하게 굴어? 제가 1억씩 드리면 여기서 그만두긴 하실 거고요. 저는 악에 받쳐서 소리쳤어요. 이미 제 일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때마침 오토바이 기사가 구청 문을 열고 들어왔고 남편이 저에게 보낸 퀵이라며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더군요. 순간 남편의 누나들은 자기들이 먼저 본다며 기사를 향해 달려들었고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는데 저까지 합세하다 보니 서류 봉투가 찢어져 안에 있던 내용물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떨어진 내용물에 남편의 누나들은 얼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 사진 속에는 누나들이 함께 어울려 호스트바에서 남자들과 놀고 있고 또 제각각 젊은 남자들과 바람을 피고 있는 장면들이 찍혀있는 사진이었어요. 이래도 네가 우릴 감시한 게 아니야? 잊으셨어요? 이 사진 저한테 보낸 사람 당신들 동생이에요. 사실 그동안 당신들 뒤캐고 다녔던 건 내가 아니라 당신 동생이라고? 뭐야? 그때였어요. 똑같은 서류 봉투를 하나로 안고 구청 안으로 들어온 남편이 눈에 독이 가득 차서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유리 건드리는 건 못 참는다고 했지. 여기가 어디라고 이 난리를 피워? 이 사진들 전부 내가 찍은 거야. 예전부터 심증은 있었어. 누나들 저 젊은 놈들한테 돈 갖다 바치고 주식하고 돈 날리면 나한테 그거 메꿀 생각으로 돈 달라고 했잖아. 내가 바보야? 그래도 나 버리지 않고 키워줘서 참았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나한테 가족이라고는 누나들 뿐이니까 참았다고. 근데 더는 못 참아. 이 똑같은 서류 내가 오늘 중으로 매형회사랑 누나들 시댁에 다 보낼 거야. 그리고 꿈뻑 죽는 누나 자식들한테도 보낼 거니까 기대해. 사실 저는 사설업체라도 있다면 정말로 의뢰할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공무원 신분으로 그런 일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남편이 말렸고 누구보다 누나들을 잘 아는 자기가 하겠다고 남편이 나섰던 건데요. 어쩌면 남편은 누나들이 진작에 뒤에서 저런 구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게 아닐까 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노름이면 노름, 외도면 외도, 할 수 있는 음란한 짓은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이 까발려진 가운데도 공무원 누나만 뺀 나머지 두 사람은 뻔뻔하게도 당당했어요. 저런 은혜도 모르는 천하의 불효자 같은 놈. 이게 지금껏 널 키워준 감사의 대가냐? 내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 것 같았어? 웃기고 있네. 언니야 무서울 거 없을지 모르지만 난 아니라고. 재훈아, 난 이렇게까지는 할 마음 없었어. 난 네가 그때 사업 정리하고 돈 줄 때 그만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내 사진은 빼면 안 될까? 누나도 나라 돈 받는 사람이잖아. 어머 둘째 언니, 지금 비겁하게 혼자만 살겠다고 이러는 거야? 두당 1억은 너무 적다며.
2억 받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난 어차피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라서 무서울 거 없어. 돈만 있으면 재혼도 시군적 먹기지. 안 그래, 큰언니? 야, 너는 한 살이라 더 어리지. 난 아니야. 난 우리 그이랑 애들 없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막말로 난 그냥 가자고 해서 따라가서 놀기만 했지. 아, 그러셔? 그래서 그렇게 잘생긴 남자들만 밝혔나? 둘 다 조용히 해. 이게 다 저 망할년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 너 죽고 나 죽자. 순간 이성을 잃은 남편의 첫째 누나가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런 자기 누나를 막아섰고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들이 와서 저를 포함해 경찰서로 연행해 갔고 곧이어 남편의 매형들이 경찰서로 도착했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계획했던 대로 그 사진들을 모두 매형들에게 넘겨져 버렸고 덕분에 경찰서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 사이 저는 경찰들과 얘기 끝에 법적 처리가 필요한 건 법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경찰서를 나올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남편의 얼굴이 좋지 않더군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뒤늦게 경찰에게 연락을 받아서 도착한 부모님이 전화를 준 경찰에게 대강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저희 두 사람을 꼭 안아주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희 부모님 품에서 눈물을 보이더군요. 말은 하지 않았어도 혼자 많이 힘들었겠죠. 차라리 친누나들이 아니었다면 상처가 덜했을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희 두 사람은 결혼식 전까지 저희 친정에 머물기로 했어요. 행여 누나들이 사람을 시켜 해코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저희 아빠가 그렇게 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저나 남편이 건강해야 아이도 갖고 씩씩하게 살 수 있다며 보약을 한 채 해먹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것 원장님이 제가 아닌 남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드님이시죠? 어머님이 아드님 걱정이 많으셨어요. 요즘 너무 힘들다고 기력 보충할 수 있는 약으로 처방해달라고 하셨는데 괜찮으시면 아드님 먼저 진찰실로 오시겠어요? 네? 저요? 근데 저는 아들이 아니고 선생님, 우리 아들 잘생겼죠? 우리 아들이 겉모습도 잘생겼는데 속으로 얼마나 깊다고요? 침도 안 아프게 놔주세요. 아유, 어머니가 그렇게 대놓고 그러시면 며느님이 서운해서 흉봐요. 며느님이요? 설마 저요? 우리 며느리도 속이 깊어요. 우리 아들만큼은 아니지만. 헐, 너 언제부터 며느리 된 거야? 조용히 해. 아들이라고 해야 더 신경 써주는 거야. 넌 건강체질이니까 약 안 먹어도 되지? 괜히 입맛 돌면 웨딩드레스 입어야 하는데 살찐다. 진짜 1억이야? 아까 간호사 언니 말 못 들었어? 서운해서 흉본다. 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참 저희 엄마에게 감사했어요. 남편 역시 침이 아픈 게 아닐 텐데 눈시울이 자꾸만 붉어지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부부로 또 저희 부모님의 자식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의 사건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후회는 없었고 이 모든 사실이 까발려진 덕에 얻은 것도 있었는데요. 평소 말이 잘 없는 주사님이 저에게 명함 한 장을 주시며 이런 말을 하셨어요. 거기 가서 상담해봐. 내 동생인데 내가 대충 말했더니 그 누나들한테 준 재산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 정말요? 나야 뭐 내막을 다 알지 못하니까 가서 남편이랑 상담받아.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했어. 보통은 손절하고 말 텐데 다시 봤다? 그렇게 상담을 받은 저와 남편은 누나들에게 반강제로 갈취당한 남편의 재산 일부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저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의한 소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소를 제기한 지 1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되어 통장 압류와 동산 압류에 들어갔는데 그제서야 용서해달라며 누나 셋이 저희들을 찾아왔어요. 미안해, 살려줘. 우리 셋 다 이혼당했어. 거기에 위자료도 왕창 뜯기고 애들도 이제는 안 본대. 내가 다시는 돈 달라고 하지 않고 연락도 안 할 테니까 압류 좀 풀어줘. 사람 숨 쉴 구멍은 있어야지. 언니가 가장 악질이었는데 무슨 소리야. 재훈아, 옳게 나부터 풀어줘. 우리 같은 공무원이잖아. 우리 쪽 소문 빠른 거 알지? 나 요즘 쪽팔려서 휴직해 냈다니까. 나 좀 살려줘. 난 통장 그것밖에 없단 말이야.
둘째 언니는 직업이라도 있지. 난 정말 완전 빈타털이야. 먹고 죽을 애도 없다고. 근데 통장이랑 동산 압류라니. 그럼 나더러 돈 한 푼 없이 굶어 죽으라는 거야? 잘못했고 다신 두 사람 앞에 걸신거리진 않을게. 살려줘. 제발. 재훈아, 누나야. 너랑 같이 가장 많이 시간 보내고 너 키운 사람이 나라고. 잊었어? 네가 뭘 키워. 내가 격리 일하면서 먹이고 가르쳤는데. 재훈아, 큰 누나부터 살려줘. 응? 누나들 다 죽는다. 누나들도 이렇게 당하니까 기분이 어때? 죽을 것 같지? 난 4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누나들도 한번 당해봐. 그리고 유리를 포함한 내 가족 건드리면 그땐 더한 지옥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다신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고 나타나지도 마. 이건 경고야. 남편은 그날 제 손을 꼭 잡고 누나들을 등지고 나왔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든든하고 멋있던지 저는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네요. 그리고 지금은 남들이 말하듯 남편과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데 결혼은 현실이라고 연애하면서 싸우지 않은 걸 지금 다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싸울 때는 미워 죽겠지만 저는 아직도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았는지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어요. 이 멋있는 남자와 70, 80, 90이 되어서도 지지고 볶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남편은 결혼 후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비싸고 좋은 게 저라는 말인데요. 저에게도 남편이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남편이 평생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